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번째 검찰 출석으로 지난 1월과 2월 성남FC 후원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의혹으로 조사받은 이후 6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날 민주당을 겨냥한 다른 사건 수사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먼저 현재 이재명 대표 조사가 진행 중인 검찰청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자, 송구민 기자, 아직도 이 대표 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진술녹화 조사실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아침 10시 40분 출석했으니까 막 9시간 지났는데요. 검찰에 나오면서 낭독한 입장문 내용 일부를 들어보시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수사까지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예,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며 무고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시행사 대표와 로비스트가 이미 구속됐다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3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서 하나하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한 서면 진술서를 내고 일부 대목에 대해선 직접 진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사 언제 마무리될지 또 앞으로 검찰 수사 전망도 좀 짚어주시죠. 예, 밤 9시를 넘겨 조사를 계속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3번 조사 모두 이재명 대표는 심야 조사를 거부했죠. 만약 오늘도 거부한다면 9시까지 조사한 뒤 이 대표가 자신의 진술이 맞게 기록됐는지 2-3시간 정도 조서를 확인하고 귀가하게 됩니다. 검찰의 민주당 압박은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가 출석하는 날 이재명 대선 캠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이루어진 위증에 관여한 혐의였습니다. 또 2021년 전당대회 때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추리기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 측 비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검찰은 공교롭게 시점이 겹쳤다는 입장이지만 쌍방울의 경기도 대북사업 대납 의혹 수사까지 이재명 대표 조사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백현동과 쌍방울 두 사건을 모두 묶어서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무산됐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의 장례를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삼국 협력 역사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큰절을 하며 아버지 고 윤기종 교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립니다. 이후 무거운 표정으로 영정 사진 뒤에서 고인의 떠나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떠난 운구차는 윤 교수가 근무한 연세대 교정을 한 바퀴 돈 뒤 경기도에 있는 장지로 이동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친상을 애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윤 대통령은 휴식 없이 1박 4일 일정의 한미일 정상회의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정상이 발표한 2가지 종류의 합의도 벌써 확정지었습니다. 인도태평양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삼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정신입니다. These initiatives will take our trilateral relationship to new heights as we work together to deliver benefits for our people and for people across the region. 또 다른 한 건의 문건도 막판 조율이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한미일 협력의 전환점이 될 거라며 이는 오랜 기간 교착되어 온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라는 자평을 내렸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삼국 안보 경제 협력의 역사를 2023년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 체계가 안보 동맹인 나토 수준까지 진전되는 것이라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삼각 안보 협력 체제라고 할 수는 있어도 동맹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와 한일 양자 회담도 각각 열립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직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의 해촉안을 제가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체 감사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방심위 수뇌부가 출퇴근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 추진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구차스러운 방식으로 KBS 사장에서 자신을 해임한 게 꼭 15년 전이라면서 그 15년 전처럼 기록과 법적 대응으로 다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 오늘 서울 도심에서 또다시 강력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인적이 드물지 않은 주택가 인근의 한 등산로 옆에서 대낮에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현재 피해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먼저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 오늘 낮 12시쯤 이곳에서 3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를 받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범행 현장입니다. 제대로 서 있기 힘든 비탈길인데요. 남성은 이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고자는 현장을 지나던 등산객으로 살려달라는 여성의 비명을 듣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사람 뭐냐고 하네. 막 겁이 나갖고 딸인가 봐 막 엄마 데리고 갔어.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뒤에 수갑 채워가고 양쪽에 이렇게 들고 가는데.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과 아는 사이가 아니고 신림동에 살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행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이 성폭행 과정에서 둔기를 이용해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인근에서 금속 재질의 너클이 발견됐는데 가해 남성의 것이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피해 여성은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지만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성범죄 등으로 인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남성의 정신병력 등이 담긴 진료 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어 범행 경위를 구체화하는 대로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세계 주요 경제 기관들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도 위기가 금융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와 수출을 보여주는 모든 지표들이 총체적인 부진에 빠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 위안이 짓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공사장 앞에는 대형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3개월 전부터 농성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은 인터뷰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비구이 위안의 위기설로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자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구이 위안의 총 부채는 255조 원. 건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주택도 90만 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일부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비구이 위안은 최근 채권 상환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공시로 위기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위기는 금융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비구이 위안에 투자한 중농국제신탁이 유동성 부족으로 64조 원 규모의 만기도래 상품의 상환을 연기한 겁니다. 베이징과 텐진의 중농국제신탁 지점에는 고객들이 몰려와 돈을 돌려달라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 경제의 더 큰 문제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도 내수와 수출 모두 회복될 기미를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수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지난달 2.5%로 시장 추정치 4.5%를 한참 밑돌았고 수출도 지난해 대비 14.5%나 줄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도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낮추고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6.4%에서 4.8%로, 일본 미주호 증권은 5.5%에서 5%로, 바클레이스도 4.9%에서 4.5%로 내렸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금 51조 원을 시장에 긴급 투입하는 등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위기에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규제로 수출 전망도 어둡다 보니 중국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